안녕하십니까. 저는 영농육기 이화진입니다. 지금부터 아쿠아포닉스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아쿠아포닉스란 식물과 어류를 키울 때의 기존 방식, 아쿠아포닉스의 작동 원리, 해외 적용 사례, 아쿠아포닉스에 대한 유의사항 순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아쿠아포닉스는 물고기 양식과 수경 재배를 결합한 합성어로 물고기를 키우면서 동시에 식물을 재배하는 친환경 농법을 말합니다. 식물의 영양분은 물고기의 배설물에서 공급받고 식물이 정화시킨 깨끗한 물은 다시 물고기에게 공급하는 대표적인 친환경 농법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다음은 식물과 어류를 키울 때 기존 방식입니다. 기존에 토양을 가꿀 때는 토양은 훌륭한 천연 자원이 될 수 있지만 식물을 키우려고 할 때 관리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잡초, 해충, 곤충, 질병을 관리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거나 대규모 산업용동에서 채소, 과일들을 재배할 때 지혈모와 함께 농약 사용이 우려되곤 했습니다. 또 흙은 물을 올바르게 주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허리 높이에서 사용하는 아쿠아포닉스는 잡초를 제거하거나 허리에 무리가 가거나 곤충이 온실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없앱니다. 또 아쿠아포닉스는 영양분이 풍부한 물을 재활용해서 농약 사용이 우려되지 않습니다. 또 아쿠아포닉스에서는 석유, 화학물질, 살충제 또는 제초제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유독성 물질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존의 수경재배 방식입니다. 수경재배는 토양에 기반을 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지만 수경재배 또한 수경재배만의 문제가 있습니다. 수경재배는 화학약품을 함께 섞어서 만든 비싼 인공영양소의 적용에 의존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경재배의 혼합물의 강도를 pH 및 총 용해 고형분과 함께 주의 깊게 모니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 수경재배 시스템에 물은 주기적으로 배출되어야 하고 피티움 또는 뿌리가 썩기 쉬운 질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쿠아포닉스를 이용하면 물고기의 배설물인 천연영양소로 재배 관리가 가능합니다. 매주 pH와 아모니아 수치를 확인하거나 식물이나 물고기가 스트레스를 받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만 모니터링을 하면 됩니다. 또 물을 교체할 필요가 없고 피티움 같은 질병은 아쿠아포닉스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재순환 양식입니다. 대부분의 본토 어업은 어항물을 여과하고 재사용하려고 하는 재순환 양식 시스템입니다. 이 RAS는 물 저장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지만 그것도 그것 자체로 문제를 가져오곤 합니다. 물은 매일 탱크 내 총 부피의 10%에서 20% 비율로 배출해야 합니다. 또 이 물은 종종 개방된 하천으로 펌핑되어 수로를 오염시키고 파괴하는데 아쿠아포닉스 시스템에서는 물을 배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어류 질병은 아쿠아포닉스 체계에서 드뭅니다. 이렇게 식물과 어류를 키울 때 기존 방식과 다르게 아쿠아포닉스에서는 장점이 더 많습니다. 다음은 아쿠아포닉스의 작동 원리입니다. 수조의 물고기들에게 먹이를 주면 물고기는 먹이를 먹고 배설합니다. 이 배설물에서 암모니아가 발생하는데 이 암모니아는 펌프를 타고 수조 밖으로 이동합니다. 이동된 암모니아는 1차 바이오 필터에서 니트로소모나스라는 박테리아에 의해 아질산 염이온으로 변환됩니다. 이 아질산 염은 2차 바이오 필터로 이동하는데 이 2차 바이오 필터에서 니트로박터가 서식처하고 있습니다. 이 니트로박터는 아질산염을 식물이 사용하는 비료인 질산염으로 산화시킵니다. 이 질산염은 식물이 자라는 배지로 이동하여 식물을 흡수합니다. 이렇게 식물이 사용하고 깨끗하게 정화된 물은 물고기가 사는 수조로 다시 돌아옵니다. 다음은 해외에 적용된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미 대체 단백질 스타트업의 세계적 리더인 이스라엘은 이제 새로운 블루테크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블루테크는 육지가 아닌 물에서 단백질 공급원을 지속적으로 수확하는 과학인 양식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농림부는 어류, 해조류 그리고 다른 영양가 있는 식재료를 생산하기 위해 이집트를 포함한 이웃 국가들과 지속가능한 모험에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달에 10만 송이 이상의 상추를 포함한 잎이 무성한 야채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슈퍼마켓에서 판매됩니다. 그리고 물고기는 전 세계적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쿠아포닉스에 대한 유의사항입니다.
아쿠아포닉스는 친환경 농가법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미리 알아둬야 할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아쿠아포닉스는 수조, 펌프 등 여러 장비가 필요해 초기 설치 비용이 높은 편이고 물고기 사료비, 추가 양분 공급비 등 유지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물을 순환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전기 공급이 필요하고 대규모 양식장에는 전력 사고 위험 방지를 위해 추가로 발전기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 면에서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어종을 양식할 수 있지만 국내에서는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금붕어, 메기 등 어종이 한정적이라는 단점도 있습니다. 성공적인 재배를 위해서는 식물과 물고기에 관한 지식뿐만 아니라 생장을 위한 온도, 양분 등 환경 조건에 대한 전문 지식도 배워둬야 합니다. 현재 국내에는 초기 비용에 대한 부담과 전문 지식의 부족으로 아쿠아포닉스 농법을 활용하는 농가가 많지 않습니다. 비용과 생산량 등에 대한 효과만 검증된다면 아쿠아포닉스가 대중화될 날도 멀지 않아 보입니다. 하루빨리 우리 식탁에서 아쿠아포닉스로 재배된 친환경 농산물을 맛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